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엄지척 버튼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은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올해 상반기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자료집 지금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1월 초에 공개를 해드린 인공지능 그리고 2차 전지 여러분들에게 초강추를 드렸었는데 해당 종목들 2배 이상 급등이 됐죠. 후속타로서 여러분들이 미래산업 자료집 지금 준비를 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실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보적인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딴 거 보지 마시고 10배 이상 성장 당연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다. 지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는 성장성을 무기로서 압도적인 대세 상승을 1년, 2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서 대세 상승이 성장성을 무기로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수익성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시총 12기업 중은 전부 다 기술주로서 고밸류를 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영업이익률 대부분이 40%, 50%대 어떤 업종이나 신사업 모멘텀들에서 독과점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봉이 김선달급으로 쓸어 담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 아니면 뭐 LNF 내지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지금 현재 2차 전지 셀메이커들과 양극재들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 코발트 가격, 니켈 가격들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0% 전후로만 위치를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초기 단계에서 해당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중반기로 넘어서게 되면서 2차 전지 내에서도 고수익성 사업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추격을 우리나라가 따돌려야 됩니다. 이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2차 전지 미래 신기술을 확보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전지의 독보적인 수익성입니다. 왼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글로벌 시가총액 탑 10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부터 석유 기업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기업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기반으로서 미래 신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는 아마존을 제외를 하고는 글로벌 시가총액 탑 12 기업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수익성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람코 같은 경우 50% 이상 영업이익률이죠. 애플 같은 경우도 40%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40%대죠.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체 영업이익률은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10%이지만 전기차 사업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30%, 지금 현재 반도체 매출 1등 기록한 TSMC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 5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압도적인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장주로서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대장주로서 위치를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 가전 부분이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을 40%대 50%대 기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고밸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급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이 부여되고 있는 고밸류들이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성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 이후로 국내 증시 시총 2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6%, 7%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 40%대 영업이익률을,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 지금
규모의 경제를 띠지 않았는데도 영업이익률이 30%, 지금 현재 놓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8%대, 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중요한 거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글로벌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미래 먹거리들을 발굴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명을 메타로 변경을 하고 대규모 투자 금액들을 투자를 해서 메타버스를 정주둔을 하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시장의 한계를 부딪히고 나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뭐 PC 판매량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시장 쪽을 넘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전자상거래 시장을 미국 쪽에서 점령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여기서 토대로 나오는 막강한 현금 창출 능력을 통해서 자율주행이나 로봇, 클라우드 사업들 같은 경우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2차 전지 사업에 있어서도 이대로만 진행이 되면은 안 되고 미래 신사업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2차 전지가 압도적인 성장성을 바탕으로 1년에 2배 이상씩 폭등을 하게 되면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주가 랠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줬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원자재 비용이 높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생을 하는 매출의 70%, 80%를 리튬, 니켈, 코발트,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금액들이 수익으로 챙기지를 못하고 설비로 어마무시하게 때려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익성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배터리 산업계 자체가 뭐 PC, 노트북이다라고 하던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레드오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국내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과 셀메이커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지배력을 갖는 기술주로 성장을 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본 집약적인 그런 이제 매출이 급성장을 하는 압도적인 성장성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내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을 하게 되면서 40% 50%의 영업이익률을 끌어오고 있는 이 기술주로서는 취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향후 5년에서 7년 동안 보여줄 수가 있는 압도적인 성장성은 대부분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양극재와 셀메이커, 최근에 2차 전지 초반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대장주 종목들 말입니다. 현재 지금 전기차를 포함을 한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괄목할 성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8천만 대 정도 이제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나되 내연기관 판매량은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결국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 8천만 대를 뚫어버리게 되는 괄목할 성장 같은 경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겠죠. 뭐 물론 중동 시장이나 내지는 뭐 아프리카 시장 아니면은 뭐 동남아 시장들이 개척이 되게 되면서 전체 판매량이 늘어날 수는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괄목한 선장이 전기차,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포함이 되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인 전기차가 한계를 지금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5년에서 7년 정도 동안은 20%에서 30% 정도의 성장세가 수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완성차 전체 판매량이다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완성차 시장,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과점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애플이나 아니면은 뭐 구글 내지는 뭐 지금 현재 페이스북, TSMC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해당 섹터들에서 독과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막 이 판가들을 지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밖에 없기 때문에 비싸게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전기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독과점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극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배터리 가격이 하향 평준화가 되게 되면서 전기차 가격과 그리고 수익성 같은 경우도 급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적인 생태계가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막 휘황찬란한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건 결국에 2차 전지 내에서도 지금 현재 초반 상승세를 이끈 양극재와 셀메이커들이 궁극적으로 따져 본다라고 했을 때 고밸류를 지금 현재 글로벌 시총 12 기업처럼 국내 기업들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내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뭐 SK하이닉스 이런 지금 현재 기업들처럼 호황기 때 영업이익률 30% 40%를 뿜어낼 수가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잡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잡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업스트림으로 가면은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셀 그러니까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이 2차 전지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수익성이 가장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을 수는 있겠지만 수익성 같은 경우는 가장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으로 셀 다음으로 수익성이 지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태생적인 한계로 10% 전후에 그칠 수밖에 없겠다. 지금 현재 음극재 같은 경우는 양극재 대비해 가지고 특히나 실리콘 음극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특히나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서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 대비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잘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해당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굉장히 중요하게 찍어 드렸었던 KBG 현재 뭐 LG화학이나 이런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을 하는 업체들에게 실리콘 원자재를 납품을 하는 KBG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수차례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19일 상한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최근 들어 가지고 지금 한 10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와주고 있겠죠. 중요한 것이 지금 장비 쪽과 폐배터리와 원자재 채굴로 이어지는 아래쪽에 지금 현재 스트림들이 굉장히 고수익성이 나와주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30%에서 40%대, 장비주 같은 경우도 20%에서 30%대,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30%에서 40%대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가 있겠고 원자재 채굴 기업 같은 경우는 호황기 때 50%에서 60%까지 영업이익률이 기록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초기 성장성에 따라서 매출 급성장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수익성이 승부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주식 시장에서 증명이 되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지금 시총 12 기업들이 증명을 해내고 있는 명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심을 하시고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지금부터 투자를 옮겨 가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지금 기술주의 고밸류를 받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없으면은 안 되는 그리고 이 기업의 제품을 웃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 그러니까 2차 전지 미래 기술에 있어서 핵심 기술력을 보유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분야를 여러분들이 나눠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음극재, 장비, 폐배터리, 원자재 채굴 분야에 있어서 섹터별로 핵심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 실리콘 음극재 쪽이 투자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대세 상승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장비, 폐배터리, 원자재 채굴 쪽 여러분들의 이 부분을 좀 조명을 드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쪽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기업들을 모아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2026년 5만 톤 이상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목표로서 수산화 리튬 30만 톤의 지금 현재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포스코홀딩스 대기업으로 볼 수 있는 포스코 쪽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2030년 리튬 생산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중장기적인 목표를 띄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국내에서는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유일하고 그리고 리튬 생산 체제에 있어서 유의미한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 내지는 테슬라 ESS 수요에 따라 가지고 중국의 LFP 배터리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수요가 붐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리튬 사업에 있어서 수산화 리튬 사업에 있어서 수익성이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경우는 있지만 이 주식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결국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의 가격 차이가 벌어져 있는 현재 지금 이 가격 차이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60% 70%의 부가가치가 현재 지금 형성이 되겠죠. 최근에 지금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가격 차이로서 정제 수익률이 설비 투자를 빼고도 40%에서 50%대 투자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같은 관계사로서 놓고 있는 리튬 플러스 그리고 이 산하의 어반 리튬과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들이 인제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리튬 플러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 출신의 전웅 박사가 "리튬 전문 기업 집단이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산하에 있는 어반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재료 소싱을 담당을 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다? 탄산 리튬을 확보를 한다. 탄산 리튬을 확보를 하는 업체가 어반 리튬이고요. 이 탄산 리튬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고성능의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기업이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 탄산 리튬 자체를 그러니까 리튬 자체를 확보를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죠. 탄산 리튬 자체를 채굴을 하고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 경쟁력입니다. 지금 일단은 어반 리튬 같은 경우는 이 사명에 들어있는 것처럼 어반 그러니까 도시 광산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겠죠. 일명 인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명 지금 도시 광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염호에서 리튬을 직접 채굴을 하는 염호 사업을 노리게 된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탑 티어 수준의 캐파를 확보를 할 계획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하던가 어반 리튬 같은 경우는 10배, 20배, 30배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서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 관점으로 시총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계획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뭐 하이드로 리튬의 시가총액 1조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긴 장기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이 중장기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난관들이 있겠지만 이 중장기적인 목표에 있어서 수산화 리튬 30만 톤 그러면서 이 수산화 리튬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반 마이닝과 함께 탄산 리튬 직접 채굴 해당 사업들이 모두 다 영업이익률이 40% 50%씩 나올 수가 있는 초고수익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만 나와줄 수가 있는 기술주 밸류를 부여를 받을 수가 있는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원자재 사업이 지금 현재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원자재 사업이 왜 중요한가? 지금 사실 작년, 재작년 국내 양극재 업체 그리고 2차 전지 셀메이커 업체들이 뭐 영업이익이 2배가 올랐다, 3배가 올랐다라고 하지만 중국의 리튬 채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1000%, 2000%씩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 2차 전지 리튬 분야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수익을 부여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개화도 되지 않고 있는 단계예요. 뭐 예전에 이제 뭐 스마트폰에서 금을 채굴을 한다라고 하던가 내지는 스마트폰 배터리에 있는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추출을 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겠지만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스마트폰의 몇십 배 규모로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 규모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몇백 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조차 안 한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가 본격 발생을 하게 되는 2025년 이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 깨작깨작 재활용을 하는 그런 규모로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글로벌 규모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점차 규모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중요한 거는 대량 처리 기술이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처리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위 같은 경우는 모듈이나 팩에 있어서 철이나 알루미늄 이런 다이 캐스팅들을 다
해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잘게 쪼개 가지고 진행을 하는 습식 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듈 팩 단위에서 다른 이런 전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쇄한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 이 과정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들을 다 때려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곧바로 빠르게 대량 처리를 하는 기술이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따고 있겠지만, 이 지금 현재 본격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규모가 대단히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폐배터리 1 위, 2위 업체들이 이런 기술력을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습식 공정 같은 경우는 회수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지만 사람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규모의 한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건식 용융이라는 이 리사이클링 사업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습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 손이 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규모에서 이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는 한계점에 봉착이 되게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손이 들어가는 이 폐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습식 공정에서 사람 손을 로봇으로 대체를 하는 지금 시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로봇을 통해서 폐배터리 전처리 과정을 대체를 하는 시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배터리 제조와 해체 과정에서 어마무시한 유해 가스들이 다량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가스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법 처벌 시행이 되게 되면서 산업재해를 입는다라고 하던가 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너가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폐배터리 로봇 없이는 앞으로 발생을 하는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리사이클링 사업의 몇백 배가 되는 굉장히 대규모의 전기차 폐배터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사람 손으로는 확실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장비 분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습식 전극 제조 과정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습식 전극 제조 과정에서 이룰 수 있는 거의 최대치의 에너지 밀도를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 혁신, 그러니까 건식 전극 공정으로 넘어서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1년, 2년 안에 우리나라 기술을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건식 전극이라고 하던가 전고체 배터리 같은 이런 미래 배터리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습식 전극을 굽고 슬러리로 이 코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CO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환경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전기차 시장이 확실하게 커지게 될 수 있었던 건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탄소 중립에서 왔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건식 전극을 통해서 지금 최대치에 달한 습식 전극 공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식 전극 장비가 대세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의 주문이 국내 기업들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겠다.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 이쪽으로 되고 있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들을 보유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지금 이 습식 전극 공정에서 쓰이고 있는 전극 공정 장비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슬러리 단계에 있어서 미세 도포가 굉장히 핵심 기술력으로서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2차 전지 초반 단계는 지나갔고 압도적인 성장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나갔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철강 매출은 상수입니다. 리튬과 니켈을 국내 유일하게 직접 채굴을 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이 직접 채굴을 통해서 압도적인 수익성이 확보가 되게 된다. 지금 수산화 리튬 제조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원자재 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인 수익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리튬 양산 일정이 다가올수록 매출 현실화에 따른 사업 가치의 상향 조정이 기대가 되고요. 신한경 미래 소재 매출 작년에 3조 4천억 정도 나왔죠.
보셨죠? 지금 현재 2030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41조 달성을 해서 10배 이상의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풍입니다. 세계 4위 규모의 비철금속 재련소를 통해서 반세기 동안 독보적인 건식 용융 회수 기술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이런 비철금속을 재련을 했을 때 쓰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을 2차 전지 폐배터리에다가 적극적으로 녹여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건식 용융을 통한 리사이클링 시운전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진행을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 생산을 하는 거점 국내 확보를 했습니다. 니켈, 코발트, 리튬 높은 회수율 확보를 기대가 되면서 공정 단순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GI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건식 장비 기업으로서 당장 18일 어제였죠. 하나기술이라는 종목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상한가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당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이나 2월 정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40%대, 50%대 상승세를 지금 현재 기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서 건식 전국에 있어서 GI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 도포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미세 도포 기술력이 아무래도 현재 2차 전지가 태동하기 전에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 개발을 하는데 이런 미세 도포 기술력을 지금 현재 진행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미세 도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GI텍 외에 디스플레이 장비를 개발을 하다가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지금 현재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탄생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I텍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슬롯 다이 코팅 사업 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미세 도포 기술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기술력을 통해서 건식 전극 공정 장비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지금 나아가서 수소 연료 전지 장비까지 미래 배터리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기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이 프로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그룹 자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세세하게 사업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던가 에코프로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런 수익성들을 띌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가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력이 한계가 있어서 아마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로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핵심적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처럼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마치 지주사로서 전락을 하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조금 희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래 산업 모멘텀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종목들까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상반기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 산업 자료집 여러분들이 어디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전부 다 지금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1월 초에 공개를 해드린 자료집에서 2배 이상 급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죠. 인공지능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초강세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후속타로서 어떤 미래산업 모멘텀들이 주식 관점에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자료집 어디서 받아가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겠죠? 카카오톡 설치하고 은행 어플 설치하는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요.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100% 무료예요. 지금 현재 급등 타이밍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유튜브에서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는 좀 빠른 정보들 당일 바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플
들어오셔서 여기 위쪽에 영어로 로그인 버튼이 있겠죠. 이 부분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맨 위쪽에 모두 동의합니다 누르시고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핸드폰 번호를 안 쓰셔도 가입이 되게 설정을 해 놨어요. 주식 어플 괜히 받았다가 주식 광고 전화 문자 이런 거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되니까 안심하고 무조건적으로 이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이디 가입을 하시고 나 가지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생겼죠. 여기 지금 이제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고요. 위쪽에 상반기 2배 급등 미래산업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누르셔서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은 이 부분 첨부 파일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추천주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대원화성 같은 경우 20% 30%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또 빠르게 급등들이 나와 줬겠죠. 지금 당장 그 전주에 찍어 드렸었던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50% 이상의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이시게 되는 것처럼 증권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매일 오전 30분에 여러분들에게 당일 상한가가 기대가 되는 단타 관심주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놓고 보시게 되는 것처럼 전일 미국 증시에서 관심 포인트로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히토류 쪽에서 굉장히 상승세가 기대가 많이 됐었죠.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도 오늘 장중 20% 30% 가까이 굉장히 이제 또 상승세가 기록이 되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많은 수익은 아니겠지만 단타를 통해서 5만 원, 10만 원 매일매일 챙겨 가시는 거는 어렵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급등이 기대가 되는 유력 테마주들을 매일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추천주, 증권투데이 테마 차트 분석까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투자 정보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반드시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엄지척 따봉 버튼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이 급등 타이밍에 굉장히 큰 도움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